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결혼 1년 차가 된 새댁이랍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새댁이라는 말이 어색하지만 들을 때마다 마음이 설레네요. 결혼에 대해서 참 생각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게 후회가 될 정도로 요즘 너무 행복하답니다. 얼마 전에 지인을 통해서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 소식을 들었었는데요. 헤어진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후회한다며 제 연락처를 달라고 난리라고 하던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실 전 남자친구 때문에 결혼을 망설였었는데요. 제가 왜 결혼을 고민했었는지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어딘가 털어놓고 싶었는데 여기에 딱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유학을 가서 대학 졸업 후에 국내로 들어왔어요. 국내에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한국에 들어오고서 다니고 있던 학원 친구가 아는 지인이 있다며 소개를 해준 게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제가 다은 씨 엄청 소개해달라고 졸랐던 거 알아요? 처음 딱 다은 씨 사진 보고 이 여자다 생각을 했다니까요. 며칠을 내내 졸랐는데 다은 씨가 아직 남자 만날 생각 없다면서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전 다은 씨 엄청 마음에 들거든요. 다은 씨가 지금 당장 남자친구 만날 생각 없다고 하면 제가 끝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요. 다은 씨는 저 어때요? 친구가 하도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나왔는데 영옥 씨가 그렇게 자리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였군요. 근데 저는 아직 남자친구 만날 생각은 없어요. 아직 한국에서 취업도 안 했고 일도 시작 안 했는데 남자친구부터 사귀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친구가 너무 부탁해서 나오긴 했지만 얼굴 보고 거절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이, 저는 지금 당장 사귀자는 말 아니에요. 그냥 단지 제 호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다은 씨 저도 얼마나 바쁜데요. 일하는 와중에 다은 씨랑 이렇게 만나려고 겨우겨우 시간 내서 나왔는걸요. 지금 당장은 저랑 만날 생각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곧 저한테 호감 생기실걸요? 안 생기더라도 제가 더 노력해서 다은 씨가 저 마음에 들어하게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저희 그때까지는 친구예요. 친구 좋죠? 친구 하는 건 언제나 환영이죠. 한국에서 친한 친구들이 없어서 저도 친구 만들고 싶었거든요. 학원 친구도 겨우 친해진 거라. 솔직히 이번 자리 망치면 친구랑 멀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친구 하자고 하면 저는 좋아요. 그렇죠? 우리 그럼 친구예요. 내가 오빠니까 말 놓을게. 다은이 너도 오빠한테 말 놔. 편하게 지내자. 요즘 안 그래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가끔 만나서 밥 먹으면서 수다 떨자. 다은이 너도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적응하느라 힘들 거잖아. 내가 다 들어줄게. 전 남자친구는 다정다감하고 배려심도 넘쳤어요. 그렇게 1년 정도 가깝게 지내다가 호감이 생겼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오고 나서 거의 아는 사람이라곤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지인들밖에 없었고 다들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니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도 모두 해외에 계셨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많이 의지도 했었죠. 남자친구는 다 좋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다면 연인이 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부터 결혼을 재촉한다는 점이었어요. 왜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야? 다은아, 너 나랑 결혼하기 싫다는 거야? 아니면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는 거야? 나는 좀 헷갈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잘 지냈는데 굳이 1년, 2년 따져가면서 결혼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기간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네. 결혼을 오빠라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가 아직 연인이 된 지 1년도 안 됐으니까 그래도 1년 넘게 만나면서 천천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너무 급작스럽게 결혼하자고 하니까. 솔직히 난 아직 결혼 생각도 없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나도 여기서 자리를 잡고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능력이 있잖아. 집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우리 집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써. 내가 말했지? 우리 집 넉넉하고 여유롭다고. 혹시 우리 집이 까다로울까 걱정하는 거야?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내가 우리 집에 잘 얘기해 둘게. 나는 솔직히 다은이 네가 일을 하던지 안 하던지 그런 건 천천히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래도 우리 조금 더 만나보고 생각을 하자. 아직 우리 부모님도 오빠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부터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아. 우리가 알고 있던 시간이 1년이 지나긴 했지만 연애 시작한 지는 1년도 안 됐기도 했고 난 아직 결혼 생각도 없고. 에이, 만난 시간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함께하고 싶다는 게 중요한 거지. 결국에는 나랑 결혼할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은 아니잖아. 1년이든 2년이든 지나서 결혼할 거면 그때까지 뭘 기다리고 있어. 오빠가 다 능력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정착하는 거야. 그때 시작해도 되는 거니까 걱정 마. 전 남자친구는 만날 때마다 항상 결혼을 언급했어요. 왜 이렇게 서두를까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웠죠. 그때 당시 저는 직장도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어서 백수인 저와 결혼을 하겠다며 나서는 것도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저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싶은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남자친구의 생일날 갑자기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서 어딘가로 절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곳을 가봤더니 식당 안에 뜬금없이 남자친구 식구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다들 처음 인사하는 거죠? 여기 내 여자친구. 다은아,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집 식구들이야. 얼른 인사드려. 안 그래도 한번 인사를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딱 내 생일이 제격일 것 같더라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가볍게 식사하는 자리니까 괜찮지? 원래 가족들끼리 생일날에는 꼭 모여서 밥을 먹는데 다은이 너랑도 같이 식사하면 좋을 것 같았어. 이런 자리인 줄 모르고 참석했네요. 가고 싶다고 한 곳이 여기였어? 안녕하세요. 이다은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에 올 줄 알았으면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오는 건데 경황이 없어서 그냥 왔어요. 어, 반가워요. 난 영옥이 엄마예요. 영옥이가 여자친구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인사 올 거라는 우리도 생각을 못했네. 해외에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티가 많이 안 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동안 인사왔던 애들은 그래도 뭐랄까 해외에서 지냈던 게 그게 딱 티가 나긴 했었는데. 그러게. 전에 만났던 언니들은 다들 명품 휘감고 다니더니만 오빠 좀 취향 소소해졌다. 근데 생일이라고 해서 만나는 거였을 건데 진짜 선물도 하나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와, 대박이다. 오빠, 진짜 찐 사랑이구나? 불편한 자리에서 전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남자친구 가족들이 품평하는 걸 그대로 듣고만 있었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나오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꾹 참고 식사 자리를 마무리했죠. 집으로 가던 길, 결국 전 이 일 때문에 처음 남자친구와 다투기도 했어요. 왜 얘기를 안 했어? 가족들한테 소개해줄 거였으면 애초에 옷도 잘 차려입고 가고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갈 거 아니야. 어떻게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데리고 갈 수가 있어?
그리고 다들 날 마음에 들어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자리일수록 오빠가 나한테 미리 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어때? 앞으로 가족들 사이인데 그렇게 꾸밀 필요가 뭐가 있어?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야. 전에 만났던 사람들 얘기 나와서 그래? 가족들이 일부러 그러는 거야. 우리 가족들은 여자들이 내 직업만 보고 접근한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나중에 잘 설명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솔직히 나도 전에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사람들 만났었는데 그런 거 다 부질없더라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 전에 오빠가 누굴 만났던지 그건 상관없는 일이지만 가족들이 날 이상하게 보는 것도 불편하고 그 자리에서 자꾸 비교당하는 것도 불편했어. 거기다가 오빠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말리지도 않고 처음부터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잖아. 우리 가족들 평가가 뭐가 중요해? 내가 다은이 너 좋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아서 그걸 소개해주고 싶었던 것뿐이야. 내가 처음부터 가족들 소개하는 자리라고 했으면 네가 평소보다 더 불편하게 꾸미고 나왔을 거 아니야. 일부러 편하게 입고 나오라고 한 거야. 그래야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려줄 수 있으니까. 남자친구는 그 자리를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를 제외하고 모든 식구들은 저를 경계하는 듯 했어요. 남자친구가 검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이 겉만 보고 만났었다며 해명을 하기도 했지만 왠지 모를 찜찜함이 있었죠. 얼마 뒤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를 붙잡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남자친구의 여동생이었어요. 언니? 아, 언니 맞죠? 와, 자세히 안 봤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겠구나 생각했겠네. 저 영욱 오빠 동생이에요. 저번에 봤잖아요. 기억하죠? 혹시 여기 살아요? 여기 동네 집값 엄청 비싼데? 그냥 놀러 온 거예요? 옷차림은 거의 집 앞에 나가는 옷차림인데. 언니 진짜 평소에도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아, 네. 집이 바로 여기라서.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바로 나온 거예요. 여기는 어쩐 일로. 아, 이따가 영옥 씨가 이쪽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올 거라고 하던데. 혹시 오빠 만나러 오신 거예요? 네, 뭐 겸사겸사요. 안 그래도 언니 만나면 뭐 하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해외에 살았다고 했죠? 그런데 하고 다니는 거 보면 그런 티가 나진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오빠랑 1년도 안 만났는데 결혼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어요? 오빠가 검사라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 집이 좀 잘 사는 것 같아서? 엄마가 하도 물어보라고 난리길래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전 그렇게 까다로운 편은 아니라서 언니 마음은 이해해요.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 영옥 씨랑 아직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영옥 씨가 일찍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결정한 건 아니고요. 저번에도 그냥 영옥 씨가 같이 밥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지 말없이 데리고 가서 자리 함께하게 된 거였어요. 에이, 언니, 저도 다 알아요. 오빠가 전에 만나던 사람들도 다 그런 꿍꿍이 속으로 만나고 있던데. 언니는 뭐 컨셉이 소탈하고 뭐 그런 거예요? 엄마는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할걸요? 차라리 처음부터 티 내는 게 나아요. 우연히 만난 남자친구 동생은 뜬금없이 제가 무슨 꿍꿍이가 있어 결혼을 하는 거 아니냐며 대뜸 말을 했고 전 너무나 불쾌했어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듣는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우연히 동생을 만난 얘기를 남자친구에게 했더니만 남자친구는 단지 애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라며 웃으며 넘어가더라고요. 전에 만났던 여자들이 대부분 그랬었다면서 아마 그래서 더 경계하는 걸 거라며 말을 하길래
이해를 하고 넘어가게 되었죠. 어느 날은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를 초대했다면서 저녁을 먹으러 갔던 날이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잠깐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에 절 부르시더니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어보셨죠. 저번에는 내가 경황이 없어서 이것저것 못 물어봤는데 어차피 영욱이 여자친구니까 내가 말 도와도 되지? 편하게 좀 물어볼게. 해외에서 살았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살았니?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는 거니? 영욱이 말로는 지금 한국에서 쭉 살 생각이라고 하던데 직장은 다니고 있니? 저번에는 아직 취업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부모님께서는 한국에 같이 안 오셨어요. 저 혼자 한국에서 정착하려고 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여기 계셨어가지고 왔다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저 혼자 쭉 생활하고 있어요. 취업은 아직 안 했는데 아마 직장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배우고 있는 일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 그럼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구나? 여기에는 가족들이 아무도 안 살고 있는 거야? 영욱이가 너 혼자만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던데 솔직히 내가 말하는데 전에도 영욱이가 만났던 애들 보면 하나같이 영욱이 직업이나 우리 집안 보고 만나는 애들이 많았거든. 그래도 영욱이가 결혼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나도 너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거 아니니? 저랑 부모님은 해외에 나가서 생활한 지 좀 됐고 아마 여기서는 할아버지만 생활을 하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떤 걸 말씀드려야 할지. 부모님은 지금 거기에서 한인 가게 운영하고 계세요. 그거야 내가 확인해보면 알 거니까 됐고. 일단 네 부모님 이름이랑 이런 거 적어놓고 가렴. 아무리 그래도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니까 정확하게 따져야 할 건 따져야 할 거 아니니? 솔직히 영욱이가 공부만 잘했지. 사람을 너무 믿어가지고 말이야. 애가 영악한 곳이 하나도 없이 순수해.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는 거니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라. 뜬금없는 말에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그래도 솔직하게 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 상황이고 결혼은 좀 이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니 굉장히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그래도 어찌어찌 식사를 마치고 나오게 되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랑 무슨 얘기했어? 사실 엄마가 너랑 얘기할 시간 좀 만들어 달라고 하길래 자리 좀 비켜준 건데 뭐라고 물어보셔? 엄마가 좋아하시지? 우리 엄마가 이렇게 자리까지 마련해가지고 여자친구 초대한 적은 처음이야. 그래도 다은이 네가 마음에 드시긴 했나 보다. 집에까지 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아니, 별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진 않은데? 엄마 아빠는 뭐 하시는지,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물어보셨어. 처음에 만날 때부터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면서. 근데 뭘 확실하게 하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왜 오빠랑 내가 만났는데 우리 집안이 필요하고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평가받는 느낌이었어. 에이, 그냥 느낌 탓이야. 네가 아직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원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좀 꼼꼼하게 보거든. 엄마가 거기다가 내가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워낙 불량해서 그러시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실 정도면 다은이 너 마음에 든 모양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포장해서 말하지 그랬어. 아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았으려나? 솔직하게는 말씀드렸지. 엄마 아빠는 거기서 한인 가게 하고 있고 나는 아직 취업 준비 중이다. 지금 배우고 있는 걸로 아마 일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말씀드렸는데 표정은 별로 좋지 않으시더라고. 엄마가 아직 다은이네를 잘 몰라서 그러셔.
내가 나중에 차근차근 다 말씀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다은이 너희 집에는 내가 언제 인사드리면 좋을까? 나는 얼른 인사드리고 싶은데 말이야. 집에 내가 무슨 일 하고 있는지도 말씀드렸어?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셔? 한국에 한번 들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남자친구는 아직 의논도 하지 않은 양가 인사 계획을 무작정 추진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미루자고 말을 해도 남자친구는 무작정 지금 결혼을 해야 한다면서 밀어붙이곤 했죠. 그때는 저도 뭘 몰라서 그랬는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지고 보면 가진 거 하나 없는 저에게 검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무조건 결혼을 밀어붙인다는 게 사랑이 아니고서야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남자친구는 가끔씩 본인 동료들 얘기를 해줬던 적이 있었어요. 내 동기 중에 상훈이라고 알지? 걔가 이번에 자천돼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거든. 이번에 내려가면 거의 중앙으로 올라오긴 힘들 거라던데. 내가 들어보니까 좀 억울하긴 하더라고. 근데 어쩌겠어. 억울해도 그냥 까라고 하면 까야지 뭐. 다은이 너도 조직사회 알지? 아무리 잘못한 게 있어도 뭔가 든든한 백 있으면 그래도 버틸 수 있다는 거. 뭐, 그러겠지? 아무래도 누군가가 의지할 수 있으면 좀 더 버틸 순 있겠지. 근데 그 동기라는 사람, 이번에 뭐 일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지 않았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더니 갑자기 백이라니? 잘못하면 처벌을 받아야지 뭐. 에이, 그래도 말이야.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굳이 원하지 않는 곳에 보내는 건 좀 너무하잖아. 안 그래?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도움받으면 좋지. 다은이 너였으면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안 도와주겠어? 마땅히 도와주지 않겠어? 가족 일이라면 도와주긴 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한 건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야? 저번부터 동기들 중에 누가 자천됐다더라. 어떻게 됐다더라. 요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무슨? 그냥 직장 얘기하는 거지. 다은아, 우리 얼른 결혼하자. 내가 아무리 백도 없어서 그런가 요즘 많이 불안하네. 다은이 너랑 결혼하면 나는 더 든든하고 의지도 많이 될 것 같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둘만 생각하자. 난 얼른 다은이랑 결혼해서 내 든든한 백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남자친구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결국 전 남자친구의 마음을 받아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만 결혼을 원할 뿐이었지 시댁에서는 전혀 반기진 않았죠.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는지 남자친구 어머니는 바로 저에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영욱이한테 들었어. 결혼하겠다고 했다며? 나는 그래도 네가 눈치가 있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었나 보네. 결국 우리 집에 시집을 오겠다는 거니? 니들 만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남자들이야 자기 감정이 우선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네가 생각이 있으면 연애하고서 끝을 내야지. 기어코 결혼을 해야 되겠단 거야? 난 너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 어머니, 제가 왜 마음에 안 드시는지 이유라도 설명을 해주시면 아니 제가 따로 찾아뵐게요. 저도 지금 결혼하는 게 이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욱 씨도 그렇지만 저도 서로 애틋하고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잘하겠습니다. 네가 잘하고 싶으면 영욱이랑 결혼을 미뤄야지. 난 네가 어떤 애인지도 모르겠고 네 집안은 더더욱이 모르는데 어떻게 결혼을 허락하니? 저번에 한번 우리 집에 와서 더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난 절대 허락 못 해줘. 영옥이한테는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통하지 않으니까
네가 가서 결혼 미루자고 해야지 어쩌겠니? 연애야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도 상관없지만 결혼은 다른 거 알지? 영옥 씨에 비해서 제가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도 한국에 없으니까 더 불안하시고 마음에 드시지 않으실 거란 거 이해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생각을 더해서 뭐해? 어차피 넌 우리 영옥이 짝이 될 수가 없어. 니까짓 게 뭐라고 우리 영옥이 짝이 된다는 거니?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연애 좀 한 거 가지고 우리의 발목이라도 잡을 심산인가 본데 순진한 우리에 꼬드겨서 결혼할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말거라. 난 나쁜 엄마 되고 싶지 않거든. 네가 알아서 정리해 줄 거라고 믿는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절대 결혼 허락은 없을 거라면서 통보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남자친구에게 말을 꺼내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남자친구는 그래도 결혼 전에 인사를 가야 한다며 절 끌고선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어요. 150억 시그니엘에 살고 있는 예비시댁에 인사를 가니 시모는 올게 왔다면서 입구에서부터 저를 막아섰어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제 손목에 수갑을 채우셨죠. 윤 검사, 인연 100% 꽃뱀이야. 조사해. 엄마가 다 알아봤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더라고. 뭐? 엄마 아빠가 해외에서 한인 가게를 내? 네 부모 이름으로 가게 운영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 어디서 거짓말을 쳐? 윤 검사, 아무리 우리 아들 순진하고 착하다고 해도 이런 꽃뱀한테 넘어가면 어쩌자는 거야? 여자들은 속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엄마가 얘기했어, 안 했어?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뭘 속였다는 건데? 그리고 다은이 부모님 뒷조사를 했어? 아, 뒷조사를 하면서 뭐 이상한 건 안 느꼈어? 얼른 열쇠 가지고 와. 내가 말했잖아. 이 결혼 꼭 해야 하는 거라고.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한다고 말했는데 왜 그러는 거야? 영호가, 너야말로 왜 그래? 지금까지 발랑 까진 애들 데리고 올 때 내가 뭐라고 했니? 엄마 말만 들어도 결혼 잘할 거라고 말했잖아. 그랬더니만 이제는 꽃뱀을 데리고 와? 아이고, 여자들은 영악해서 다 술을 쓴다고 했잖아. 수더분하고 소박하다고 다 착한 여자 아니라니까. 엄마가 다른 사람 말 쉽게 믿지 말라고 했지? 얘가 얼마나 영악한 지 너 몰라서 그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다 망치고 있어. 다은이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다은이 할아버지 검사장이셨어. 다은이네 가족들이 다 이쪽에 계셔서 내가 얼마나 공들이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사색이 되더니만 제 집안 얘기를 술술 꺼내놓더라고요. 저도 한 번을 얘기하지 않았던 말을 꺼내니 당황스러웠지만 누구보다 당황스러워했던 건 바로 남자친구 어머니셨죠. 길길이 날뛰는 남자친구 옆에서 사색이 된 예비시모를 뒤로 한 채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뒤따라 나오는 남자친구는 이런저런 해명을 시작했지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다은아, 그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우연히 너네 집이 어떤 집안인지를 알게 된 거일 뿐이야. 내가 그래서 결혼을 하자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너랑 만나다 보니까 궁금해서 알아보게 됐고 그래서 알게 된 거야. 오해하지 마. 진짜 네가 좋은 집안이라서 결혼 서둘렀는 거 아니고 그냥 나는 네가 좋아서 결혼하자고 한 거니까. 그럼 공들이고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검사장이셨다는 건 언제부터 알았던 거야? 나랑 만나기 전?
아니면 나랑 만난 후? 내가 그런 집안 딸이라는 거 알면? 오빠 부모님이 날 허락해 주실 정도인 거야? 그럼 내가 그런 집안이 아니라면 결혼 허락은 죽어도 못 받는 거고? 그것 둘째치고 내가 그런 집안 자식이 아니었어도 오빠는 나랑 결혼을 어떻게든 했을 거란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든 결혼했겠지. 내가 말했잖아. 나는 그냥 네가 좋아서 결혼을 하겠다고 한 거라니까. 나도 나중에 알았어. 너희 할아버지가 검사장이셨고 친척들도 다 이쪽 계통에 있다는 거. 아버님, 어머님도 우연히 해외에서 기업 지부장 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공들였다는 건 그냥 오해야. 엄마한테 잘못 말한 거야. 남자친구의 해명에도 전 찝찝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남자친구는 절 볼 때마다 자기의 얘기를 계속해 왔었고, 가족이 든든한 백이 되어줘야 한다는 둥 어쩐다는 둥 뜬금없는 얘기를 꺼낼 때가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아닌 것 같아 소개를 해준 사람에게 물어보니 이미 저에 대해서 다 알고선 만남을 갖게 된 거라고 했어요. 그제야 남자친구의 행동이 왜 그랬는지 모든 게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일을 하다가 좋지 않은 일에 연루가 되어서 징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더라고요. 아마 제 가족들이 그쪽 계통에 있으니 저와 결혼을 한다면 징계를 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또한 징계를 받더라도 다시 금방 복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서둘러 결혼을 밀어붙이고 저희 쪽 가족을 만나보겠다고 했던 것 같았는데 그게 딱 무너지게 된 거더라고요. 자신이 연루된 사건이 터질 무렵부터 저에게 더 적극적으로 연애하자고 했었던 이유,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결혼을 무작정 밀어붙였던 이유가 이렇게 밝혀졌죠. 남자친구는 끝까지 자기는 그런 의도로 접근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왜 너랑 계속 결혼하겠다고 했겠어. 요즘 세상에 무슨 가족 백이야.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내가 징계받을 건 받는 거고 다은이 너랑은 별개지. 맞아. 솔직히 말하면 다은이 네가 어떤 집안 사람이고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다 알고 있긴 했지만 사실 우리 집도 뭐 꿀릴 거 없으니까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했어. 그냥 다만 네가 좋아서 결혼을 하자고 한 거라니까. 그럼 왜 주변에는 그렇게 말하고 다녔던 건데? 나랑 결혼해야 모든 일이 풀린다고 했다면서. 당신 집안? 투자 한번 잘 돼서 시그니엘에 전세로 들어가게 된 거, 그거 말하는 거야? 난 적어도 당신 부모님이 뭐하고 사는지, 얼만큼 부자인지 신경 써본 적이 없었어. 근데 당신은 나 몰래 우리 집안 사람들 누가 검사인지 변호사인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다 알아보고 다녔다며. 그저 궁금해서 그런 거야. 내가 그래도 결혼할 사람인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내가 나조차고 그랬겠어? 같은 계통에 있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정보는 알고 있어야 나도 만났을 때 당황스럽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나도 너한테 서운한 거 많아. 어떻게 이런 집안 얘기를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냐? 끝까지 안 하려고 했던 거야? 결혼하면 어차피 다 알게 될 텐데. 어차피 결혼할 때 아무도 부를 생각 없었어.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우리 그냥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결혼하자고. 오빠도 좋다고 한 거 아니었어? 가족들이 뭐라고 있던지 상관없다고 한 거 오빠였잖아. 내가 그걸 밝히던지 안 밝히던지 그게 그렇게 중요했어? 그래서 나도 결정하지 않은 결혼을 내 친척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냥 알긴 알아야 하니까 말한 거지. 내가 뭘 원하고서 말한 게 아니라니까. 다은아, 다 오해야. 내가 애초에 너랑 결혼해서 뭘 원한 거였다면 처음부터 티를 내거나 그랬겠지. 아니면 가족들한테 말을 했거나. 근데 아무도 몰랐다는 건 나도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
남자친구의 해명에 저는 잠깐 흔들릴 뻔했지만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더 감쪽같이 속이기 위한 계획일 뿐이었더라고요. 이미 저를 제외한 제 친척들에게는 저와 결혼을 할 거라며 얘기를 해둔 상황이었고 친척들에게조차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밀로 해달라고 한 거였어요. 아마 남자친구는 그렇게 백을 만들면 자기가 받을 벌을 덜 받게 될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전 남자친구의 마음이 사랑이 아니었겠단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전 헤어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후에 들리는 소식으로는 결국 남자친구는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사건이 심각해 검사 옷을 벗어야 했다고 해요. 예비시댁이 될 뻔했던 그 집안은 시그니엘 집주인이 아닌 월세로 들어간 거였어요. 검사 아들 데리고 어떻게든 더 좋은 집안 며느리를 드리려고 했던 욕심 때문에 결국 모든 게 망쳐버리고 말았던 거죠. 제 배경만 보고 저와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했던 전 남자친구를 떠나고 몇 년 후 전 오로지 저만을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저의 배경을 전혀 모르고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밝히고 나서도 그게 뭐가 중요하냐며 말하는 남편이 참 든든하더라고요. 작은 시골 마을에 내려와 전 꽃집을 운영하고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여기서는 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이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직업과 집안이 그 사람의 급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건지 이번에 경험하게 된 일들이 저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5년 정도 되었는데요. 몇 달 전에 아주버님이 40대의 늦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워낙 일이 바빠서 정신없이 살아오시다가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에 골인하셨죠. 그렇게 저에게는 형님이 생기게 되었지만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겉으론 온갖 착한 척은 다 하더니 저와 단둘이 있을 때마다 형님의 본성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는 결혼 생활 마음에 들어? 나는 솔직히 시댁 왕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괜히 가식적인 모습이나 보여줘야 하고 은근히 신경 쓰이는 것들이 많아서 긴장도 되는데 스트레스까지 받는다니까. 사람이 살면서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알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랬어. 먹는 것 때문에 몸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스트레스로 인해 암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야. 한 번만 사는 인생인데 최대한 오래 살면서 인생을 즐겨야 하는데 요즘 들어 그이랑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자주 모임이 생기다 보니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네. 동서는 이런 결혼 생활 어떻게 버티면서 살아왔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아, 그래요? 저는 크게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시부모님께서 저를 딸처럼 항상 잘 챙겨주시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저는 결혼 생활 5년 차인데도 시댁에 올 때면 항상 즐거운 일만 생기는걸요?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형님한테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항상 저보다도 더 형님을 신경 써주시고 여러 가지로 잘 챙겨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님은 아닌 것 같아요. 시부모님 마음도 따뜻하고 정말 좋으신 분들이세요. 유쾌하신 부분도 있고
편견 없이 대해주셔서 편할 때도 많아요. 아니, 동서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내가 험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활들이 힘들다는 거야. 여기에서 내 속마음 터놓을 사람이 동서 말고 누가 있어? 나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따로 얘기 좀 하자고 했던 거지. 동서는 보기와 다르게 좀 꽉 막힌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 동서는 시댁 집안 식구들한테 꽉 잡혀 사는 것 같아. 어머님이 말 한마디 하면 깍듯하게 시키는 건 뭐든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나중엔 모든 걸 당연시하게 생각한다니까. 동서가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게 좋지 않다는 거야. 하고 싶은 말들은 확실하게 해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라고. 어머님이 어려운 거 시키는 것도 아닌데 젊은 제가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거죠. 무릎도 안 좋으셔서 잘 걷지 못하시는데 어머님이 시킨 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형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원하시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같이 맞장구 치면서 시댁 험담해 주길 원하는 거죠? 형님 결혼한 지 이제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사소한 거에 대해 불만을 가지시면 나중엔 어떡하려고 그래요. 최대한 좋게 생각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은 거죠. 저도 처음 시집와서 적응 기간이 필요했었는데 시부모님 뵐수록 정말 따뜻한 분들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형님도 차차 적응되실 거예요. 좋게 생각하세요. 제가 서둘러 자리를 피하자 형님의 얼굴은 일그러진 상태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얘기해봤자 좋은 말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자리를 피하게 되었던 거죠.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새 식구가 된 형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단둘이 있을 때면 어김없이 나오는 형님의 안 좋은 성격은 오히려 저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격을 고치지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 말을 무시하는 건지 다시 한번 시댁에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즐겁게 식사를 끝내고 과일 준비를 위해 형님과 단둘이 주방에 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어김없이 저에게 시댁 식구들의 험담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불만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점점 지나치는 형님의 태도에 참고 참았던 화가 결국 터지고 말았었죠. 세상에. 동서는 음식이 입맛에 맞았어? 나는 이게 사람이 먹을 음식인가 싶더라고. 내 인생에 제일 최악의 음식이었어. 동서는 정말 대단해. 이런 걸 어떻게 5년이나 참고 살아왔던 거야? 나는 목에 탁 걸려서 넘어가지 않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았다니까. 동서가 착하고 마음이 넓어서 모든 걸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나는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돼서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 동서는 5년이나 됐으니까 이런 건 얘기 좀 할 수 있지 않아? 우리 집에는 식모가 있거든?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줘서 우리 입맛에 맞게끔 음식을 해준 덕분에 상당히 퀄리티가 있는데 여기 음식들은 어떻게 된 게 시장에서나 볼 법한 음식들이야. 우리 집안보다 잘 살면서 돈을 아끼시려는 건지 음식이 너무 형편없어서 입맛만 버렸다니까.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그이한테 한마디 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형편없이 대접받는 거 정말 싫으니까 차라리 나가서 분위기 좋은 곳에서 외식을 하던지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어머, 저는 너무 맛있어서 정신없이 먹었는걸요? 형님,
저한테 무슨 대답을 원하세요? 제 입으로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형편없죠? 저도 5년 동안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음식 모임이 있을 때마다 먹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된다니까요? 이런 말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이 입맛에 딱 맞고 정말 괜찮은데요? 저희 온다고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음식 준비해 주신 거 형님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냥 형님이 어머님한테 가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던가요. 어머, 왜 화를 내고 그래? 나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얘기한 것뿐인데 내가 원래 속으로 담아두는 성격이 아니라서 누군가한테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내 속마음 털어놓을 사람이 동서밖에 없는데 그 정도는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못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 나도 내 감정 표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많이 불편해요. 형님은 그냥 제가 편해서 얘기한다지만 저는 어머님 눈치도 보이고 형님 눈치도 보이고 중간에서 정말 가시방석 같다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과일이 담긴 접시를 가지고 거실로 나갔어요. 형님의 지나친 태도에 감정이 상했던 저는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고 형님은 먼저 일어난 저를 보며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형님과 더 이상 대화를 섞고 싶지 않아 저는 자리로 돌아와 거실 테이블에 과일 접시를 내려놓고 앉았는데 시모가 제 표정을 보셨는지 주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지만 차마 형님과 나눴던 대화에 대해 시모한테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별일 없었다며 대충 둘러댔어요. 형님은 저에게 온갖 불평불만을 다 털어놓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거실로 돌아와 웃으면서 시부모님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가까이 하면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형님과 단둘이 있게 되는 자리는 최대한 만들지 않고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았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자 형님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는지 저를 또다시 불러 자기한테 무슨 불만이 있냐며 물어보시길래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형님은 제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저에 대한 불만도 늘어놓기 시작하면서 안 좋은 말들이 계속해서 오고 가고 말았습니다. 동서, 요즘 왜 그래? 나한테 불만이라도 있어? 저번에 내가 어머님 험담한 것 때문에 그래?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문제 삼으면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만 생기게 될 뿐이라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동서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제가 불편하다고 하는 건 형님도 좀 자제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서로 좋은 말만 해도 시간이 아까운데 굳이 안 좋은 말들을 늘어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형님이 자꾸 그런 말 하시면 저조차도 시댁에 오는 게 힘들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같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형님과의 거리를 둔 것뿐이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보단 피하는 게 상처를 덜 받으실 것 같아 판단한 거니 이해해 주세요. 나 참, 내가 이런 말 안 하려 했는데 동서, 나보다 잘났어? 별로 대단한 것도 없으면서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야?
내가 동서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지식 또한 상당히 많이 차이 난다고. 대기업도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 사무직에서 일하는 동서가 어떻게 이런 집안의 남자를 붙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안 어울리는 행동인 거 알아? 내가 이 집에 큰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깍듯하게 행동해야지. 아주 나랑 맘먹으려 드네. 한 번만 더 내가 하는 말에 불만을 가지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 상당히 피곤해질 줄 알아. 보잘것도 없는 집안이 어디서 의사 집안을 가르치려 들어? 의사면 뭐해요? 형님이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아직 한참 더 배워야 할 것 같아 한마디 했던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럼 형님이 저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제가 형님 대접을 해드리죠. 아직까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네요. 그리고 남의 집안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 집에 어울리지도 않는데도 내가 대우 좀 해주니까 만만해 보이나 본데? 적당히 나불거리는 게 좋을 거야. 내 성격 건들면 동서는 아주 험한 꼴 보게 될 줄 알아.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왜 싸우고 그래? 요즘 들어 뭔가 느낌이 별로 좋지 않더니만 너희들 나 몰래 서로 계속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니? 어머님, 동서가 글쎄 자기가 며느리로 먼저 들어왔다고 저를 형님 대우 안 해준다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아세요? 저는 동서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계속 접근하려 했는데 동서는 그런 저를 무시하고 가르치려 들고 똑바로 행동하라면서 어머님 안 보실 때 온갖 막말을 늘어놓았다고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어머님한테만 이쁨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먼저 시집온 동서한테까지 잘 보여야 하나 봐요. 형님의 이중적인 성격에 당황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시모의 온갖 험담을 다 하더니 앞에서는 오히려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형님의 행동들이 너무 당황스러워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시모는 형님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화를 내기보단 저를 따로 방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네가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 나는 잘 알고 있다. 우리가 함께 생활해 온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모르겠니? 도대체 뭐가 문제야? 네가 이렇게까지 얼굴 붉히면서 화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 앞으로 서로 계속 얼굴 보면서 지내야 할 텐데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하지 않겠어? 모든 것들을 어머님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대화도 아니었는데 어머님까지 상처받는 건 원하지 않거든요. 형님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너무 많이 놀랐었어요. 방금 형님이 어머님한테 저에 대해 얘기한 것들 전부 다 거짓이에요. 겉으론 아닌 척하지만 속으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무래도 아주버님이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의사 집안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학식에 맞는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제가 봤을 때 형님은 지금 진짜 성격을 최대한 많이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겠죠. 정말 큰 며느리가 방금 나한테 했던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거야? 아니 세상에. 일단 좀 더 지켜보도록 하마. 정말 우리 집안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안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내 큰아들한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겠니?
만약 단둘이 있게 되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최대한 많은 것들을 녹음해 두고 기회를 엿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한테 전부 다 알려줘라. 잘못 들어온 돌을 빼내는 것도 내 역할이니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전에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큰며느리는 싹싹하니 성격도 참 좋아 보이더구만. 그 뒤에 진짜 본성이 있었구나. 일단 한 번만 더 지켜보자. 시모는 제가 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셨는지 따로 부르셔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물어보셨죠. 시모에게 형님이 저에게 했던 말들을 전부 다 털어놓고 싶었지만 시모가 상처를 받게 될까봐 최대한 침착하게 풀어나가면서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뒤에 거실로 나오자 형님은 기다렸다는 듯 시모에게 달려가 자기는 정말 억울하다면서 눈시울까지 붉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상당히 화가 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참는 거였고 나중에 있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시모가 시키는 대로 침착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님과 저는 한동안 함께 붙어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았고 서로 거리를 두면서 기본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와 함께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도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들어 시모도 그렇고 저도 일이 바빠 매달 한 번씩 하던 봉사를 2달 만에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 시모와 저는 항상 주방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배식까지 담당했었죠.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환자를 위해 고생을 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을 하게 될 정도로 병원에서 많은 의료진 분들이 환자를 최선을 다해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제 앞에 형님이 떡하니 식판을 내밀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썩은 미소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형님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배식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면서 자리에 앉더니 저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별로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만 형님이 왜 이 병원에 있는지 저도 궁금했던 터라 배식이 끝난 뒤에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형님을 마주 보면서 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 동서, 여긴 어쩐 일이야? 원래 직업이 이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설마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거야? 하기엔 먹고 살려면 한창 젊을 때 하나라도 더 해야지.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여기 봉사활동하러 나온 거예요. 원래 매달 한 번씩 오는데 최근에 일이 바빠서 2달 만에 오는 거거든요. 형님은 원래 근무하는 곳이 이 병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긴 무슨 볼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설마 이쪽으로 근무지를 옮기신 건 아니죠? 왜? 나는 이 병원에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나 오늘 면접 봤어. 다음 주부터 출근할 것 같아. 여기가 다른 병원보다 규모도 큰 편인데 거기에다가 월급까지 꽤 높은 편이라 암 전문의로서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런데 동서는 삶이 참 한가로운 것 같아. 봉사활동할 정도로 여유가 있나 봐. 이럴 시간에 돈이라도 한 푼 더 벌어야 하지 않겠어? 요즘 누가 봉사활동해? 정말 쓸데없는 짓만 골라서 하는 동서 인생도 참 안타깝다. 동서는
봉사활동한다고 나온 거지? 그런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야.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 쉬면 되겠어? 놀 시간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니까? 돈 주고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선 놀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그러니 쓸데없이 남들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차라리 우리 부모님 집에서 일을 하는 게 어때? 최근에 우리 식모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거든.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 지금까지 편하게 먹고 살게 해줬는데 벌만큼 벌었다고 그만두려고 하길래 내가 한 소리 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자기 좀 살려달래. 아들 결혼하는 건 보고 세상 떠나야 하지 않겠냐면서 갑자기 내 다리를 붙잡더라고.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정말 웃긴 게 췌장암 말기라더라. 내가 암 전문의 의사니까 고쳐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눈물 흘리면서 애원을 하는데 얼마나 꼴사납던지 그 자리에서 그냥 내쳐버렸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면 됐지. 이제는 병까지 고쳐 달랜다. 돈 있냐고 물어보니까 뭐라는 줄 알아? 빚 갚는데 다 써서 췌장암만 고치면 평생 우리 집에서 무상으로 몸 바쳐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 세상 떠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지. 의사는 병원에서만 의사지 집에서까지 의사이고 싶지는 않거든. 살려달라고 오열을 하는데 그 식모가 우리 집에 20년을 있었는데 음식 하나는 정말 잘했지만 병 걸렸으니 뭐 어쩌겠어. 갈 사람은 빨리 가야지. 괜히 명줄 붙잡고 있어봤자 어차피 췌장암은 가망이 없는 병이라 굳이 힘을 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췌장암으로 오는 환자는 그냥 포기하라고 그래. 인생 몇 년 더 살려고 발버둥 쳐봤자 돈이 더 많이 나가니까 그 돈 아껴서 가족들한테 보탬이 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거든. 이참에 동서 우리 부모님 집에서 식모살이 어때? 월급 300 줄게.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조건 아니야? 이 말 하려고 부른 거야. 의사라는 사람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말들과 행동을 거침없이 했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저는 더 이상 형님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고 이런 사람과 한 식구가 된다는 거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저희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형님이 보는 앞에서 아빠에게 채용 명단에 있는 형님의 이름인 강명희 명단을 빼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며 당황한 얼굴을 하고 있던 형님이 뭐 하는 거냐고 말을 더듬으면서 병원장이 무슨 저희 아빠냐고 웃음을 참지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색을 하면서 형님을 바라보자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굳어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던 순간 시모가 주방에서 일을 마치셨는지 저와 형님이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시곤 다가오셨어요. 어머님, 동서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요. 여기 병원장님이 동서의 아버님이라는데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론 동서네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요?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어머님은 알고 계실 거잖아요.
동서가 지금 병원장님께 전화를 했는지 채용 명단에 있던 제 이름을 빼달라고 했다니까요. 너는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많은 것들을 파악하지 못했겠지만 작은 며느리는 아빠가 둘이나 된다. 우리가 왜 이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겠니? 여기 병원장님이 작은 며느리의 양아버지다. 어렸을 적에 입양을 하셔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셨지. 아무런 조건 없이 며느리를 당신 딸로 생각하며 키워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겠니? 그래서 시간이 될 때면 병원에서 봉사활동이라도 하면서 일을 도왔던 거야. 네가 알고 있는 작은 며느리의 친부도 당신 딸을 찾으려고 오랜 세월을 보내다가 겨우 찾았던 거고, 며느리는 두 아버지 사이를 왕래하며 지냈었던 거다. 개인적인 집안 사정을 모두 털어놓기에는 워낙 복잡한 일들이라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너한테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어머님,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어요. 형님은 아직 사람이 덜 된 것 같아요. 암 전문의 의사라면서 하는 말과 행동들은 의사로서 자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시모의 말대로 형님과 마주보고 앉았을 때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녹음된 파일을 시모에게 들려주었고 형님은 얼굴이 사색이 돼선 난처한 표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아빠와 함께 왕래를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갓난아기일 때 고아원에 버려졌었는데 그때 저를 입양해 주신 분이 지금의 병원장으로 계신 분이죠. 20살 때까지 보살핌을 받으며 잘 살아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처음 본 한 남성분이 저희 집에 찾아왔고 양아빠와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으셨을 때 저를 찾아오신 분이 친아빠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찾아 헤맸었는데 그때 당시 친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남과 동시에 친할머니께서 친아빠가 저를 혼자 키우는 고생을 보고 싶지 않아 몰래 고아원에 두고 왔었다는 걸 듣게 되었었죠. 그때부터 친아빠는 저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었고 그 결과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아빠와 친아빠 사이를 왕래하면서 지내왔었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양아빠는 워낙 일이 바쁘셔서 얼굴 한번 뵙는 것도 쉽지 않았었죠. 친아빠는 평범한 삶을 살고 계셨고 저를 찾기 위해 홀로 살아온 세월이 길어지시면서 재혼을 하지 못하신 상태로 지내셨기 때문에 친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형님은 친아빠의 얼굴을 먼저 봤었기 때문에 양아빠의 존재를 알고 있지 못했었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형님한테 저희 집안 사정을 전부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댁 집안 식구들 또한 제 집안 사정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죠. 제 입으로 모든 걸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병원장으로 계신 저희 양아빠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그런 상황 속에 저에게 거침없이 막말을 뱉으면서 후회되는 길을 걷고 있던 거였죠. 양아빠는 무슨 상황인지 저에게 침착하게 물어보시길래 형님의 실체가 담겨있는 녹음된 내용에 대해 전부 다 들려드렸고 의사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형님의 행동을 아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형님을 채용 명단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시모 또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형님은 본심이 아니라고 했었지만
누가 봐도 형님은 인간 이하로밖에 안 보였었죠. 심각해진 분위기 속에서 시댁의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었는데 제일 늦게 도착한 아주버님이 갑자기 형님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이면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잠시 뒤 형님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경악을 하고 말았죠.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암에 걸리면? 무슨 말을 더 해주겠어. 그냥 가망 없습니다가 최고지. 쓸데없이 고치려고 들쑤셔봤자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힘만 빠진다니까. 내가 암 전문의 의사인데 내 말을 믿지 누구 말을 믿겠어? 어느 정도 신용은 하겠지만 살리겠다고 모든 걸 쏟아붓지는 않겠다는 거야. 너도 알지? 내가 시댁에 가는 걸 얼마나 싫어하냐? 가식 떠는 것도 얼마나 짜증이 나는데. 그이랑 결혼했으면 단둘이 살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바쁜 사람 불러서 쓸데없이 저녁을 먹는 건지 모르겠어. 음식이 맛이라도 좋으면 몰라. 내 인생에 최악의 음식이라니까. 오바이트 쏠리는데 이런 음식을 여태껏까지 먹고 살았다는 게 너무 끔찍해. 두 분 다 건강해 보여서 암은 절대 안 걸릴 것 같아. 만약에 안 걸리면 손을 쓰는 척 하면서 최대한 빨리 떠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내가 편해지는 길일 것 같아. 사람 인생 별거 없어. 나이 먹고 세상 떠나던가, 병 걸려 세상 떠나던가, 둘 중 하나야. 나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사고로 세상 떠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언제 오나 몰라. 속 편하게 살고 싶다.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너는 결혼하지 마. 생각보다 피곤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시간을 다시 돌린다면 나는 그냥 솔로로 사는 걸 선택하겠어. 그게 지금 내가 바라는 거다. 상상으로만 꿈꿔왔던 결혼 생활과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정말 지긋지긋해 죽겠다. 형님이 아침에 베란다에서 커피 한잔하며 지인분과 나눴던 통화 내용을 아주버님이 듣게 되었고 너무 충격적이라 떨리는 손으로 녹음을 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던 아주버님은 혼란스러웠고 시간이 필요해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형님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아주버님은 형님과 이혼을 결심하셨는지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면서 형님과의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 집안을 흐트려 놓았지만 아주버님의 선택으로 형님과의 인연을 끊어 버렸고 두 분이 이혼을 하면서 저희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이혼하는 동안에 진짜 성격이 나오게 되면서 막말을 퍼부었지만 저희 가족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어요. 쓰레기를 상대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런 사실을 묵인하고 지내왔었다면 형님은 저희 집안을 무너뜨렸을 테고 온 가족이 상처로만 남아 있었겠지만 가족 모두가 빠른 판단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소문으론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로 전염병에 걸려 현재 중증으로 입원 중이라곤 하는데 생명이 위태로운지는 확인을 해볼 수가 없어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살고 싶은지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이 참 어이가 없네요. 그 사람의 생사는 조만간 또다시 소식을 들을 수 있겠죠. 앞으로 저희 가족이 언제나 행복한 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 일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이라 글을 적고 있는 지금도 손이 떨릴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 중이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를 절망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전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이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저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 다니던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 입사를 하게 된 회사에서 처음 몇 달은 잘 다니다가 회사의 단점이 하나둘 보이게 되었는지 불만을 털어놓길래 남편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힘이 될 수 있는 말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때가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딱 2년 차 되는 해였는데 그동안 직장을 꽤 많이 옮겨 다녀서 제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2년 동안 직장만 5번이나 옮겼으니 저도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어요. 그래도 내색 한 번 한 적 없이 남편이 잘 해낼 거라고 믿으면서 최대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짜증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길래 뭔가 저에게 말하지 못한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아 하루 날 잡아 남편과 술 한잔 하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최대한 살살 구슬려서 속에 있던 감정을 끄집어냈는데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들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이 쏟아져 나와 경악을 했는데 그동안 남편이 왜 저에게 짜증을 냈는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었고 너무 큰 실망감과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절망감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솔직히 당신이 버는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가 있는데 굳이 나까지 일을 해야 돼? 당신 택배 일로 꽤 많이 벌고 있잖아. 돈벌이가 되는데 나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겠어? 힘들다고 계속 얘기하면 어느 정도 눈치챘어야지. 내가 일하기 싫다는 걸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도 왜 모른 척 하는 건데? 나는 충분히 눈치 줬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게 아니었나 봐. 나 원래 한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해. 지금까지 당신과 결혼하면서 그래도 꽤 오래 버틴 거야. 나도 노력할 만큼 한 거 같으니까 당분간 좀 쉴게. 당신이 나 대신 고생 좀 해줘. 나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요즘 회사만 나가면 하는 말이 나보고 시간 때우러 왔냐는 말밖에 안 해. 그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일할 필요는 없잖아. 더러워서 내일 때려치우려고 사직서까지 준비해놨어. 나 좀 쉬게 해줄 수 있지? 당신이 원하는 그 시간이 언제까지인데? 나도 택배 일하는 게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알아? 처음엔 돈이 좀 된다고 해서 시작한 일인데 하면 할수록 택배 일이 너무 힘이 들더라고. 그래서 다른 일자리 좀 알아보려 했는데 그동안 벌어왔던 것도 있고 돈 나갈 곳도 많아서 지금까지 참고 일해왔었어. 나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내가 왜 당신한테 힘들다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했는지 알아? 당신이 매일같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퇴사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일을 또 그만두면 나는 택배 일에 손을 놓지 못하잖아. 어차피 결과는 뻔한데 굳이 나까지 힘들다고 얘기해봤자 해결되는 것도 없을 것 같아서 당신한테 나 힘든 건 얘기하지 않았던 거야.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런 나를 보고 당신도 힘을 낼까봐 쉬지 않고 노력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나에게 실망을 안겨줄 거라곤 꿈에도 몰랐어. 그래서 그동안 나한테 하루도 빠짐없이 짜증을 냈던 거야? 일 그만둘 생각 절대 하지 마. 나는 집에서 놀고 먹는 꼴 절대 못 봐. 사지 멀쩡한 사람이 집에만 박혀 있으면 나랑 뭐하러 결혼했어? 당신이랑 결혼을 왜 했냐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것 같아서. 그리고 집안일까지 해주잖아. 거기에다가 음식까지 잘하니까 나는 아싸 땡큐지.
당신이 뜯어 말려도 나는 무조건 내일 사직서 낼 거야.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긋지긋한 회사 생활 더는 못 해먹겠어. 내일부터 당신이 나를 위해 고생 좀 해줘. 너 정말 정신 나갔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택배 일이 쉽게 돈 버는 직업인 줄 착각하는 너의 그 잘못된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되겠네. 남편의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와 결혼을 한 이유가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선택한 삶인 줄 알았는데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앞으로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시부모님께 알렸어요. 당연히 남편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줄 줄 알았는데 충격적이게도 시부모님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충분히 알 수가 있었고 조금의 고민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이깟 일로 이혼을 하겠다고? 나는 오히려 네가 더 이해가 안 되는구나. 내 아들이 일이 힘들다고 해서 당분간 쉬고 싶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니? 네가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이 되니까 당분간 내 아들이 다시 마음 잡고 일할 수 있게 희생해줘도 되는 거잖니? 부부가 그 정도도 못 해줘? 전화통화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아예 일할 생각이 없다니까요. 처음부터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 생각만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놈한테 뭘 바라고 같이 살아가겠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하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서 아이 낳고 키워야 하는데 그런 계획들이 산산조각 났다고요. 이 사람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뭘 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한 게 평생 무료봉사하려고 같이 사는 건 줄 아세요? 집안의 가장이 됐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에서는 충실해야죠. 어떻게 저런 마인드를 가졌는데 봐주라는 말이 나와요? 내 아들이 원래 끈기가 좀 없는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이다. 앞으로 조금씩 좋아질 테니까 마음 넓은 네가 이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부족한 생활비 그건 내가 어느 정도 충당해 주마.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사람이 누구나 다 갖출 순 없는 거잖니? 그래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까진 일로 이혼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라. 내 아들이 잠깐 머릿속을 정리하는 동안 내가 어느 정도 생활비 지원해 주마. 아버님, 이건 생활비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게 힘들 정도로 심각한 일이고 제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예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나랑 이혼해서 당신이 얻는 게 뭔데?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 당연히 힘들겠지.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 생활한 것까지 4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있겠어? 그렇다고 이대로 유지할 순 없어. 당신이 집안의 가장이면 그에 맞게 행동해. 결혼 생활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 제일 중요한 걸 하지 못한다면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을 결정할 거야. 지금도 많이 참았어. 애도 못 낳는 게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애라도 낳았어 봐라. 내 아들이 더 책임감 있게 생활했겠지? 너한테도 잘못이 있는 건데 왜 내 아들만 탓하는 거야? 애 낳을 생각 없으면 나도 너 필요 없다. 가서 택배 일이나 하면서 평생 혼자 살던가. 언제까지 내가 참고 이해해주길 바라는 거니? 애 안 낳을 거면 당장 이혼해. 시부는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했지만 시모는 나이도 낳지 않고 자기 아들 이해해주지 못할 거면 당장 나가라면서 저에게 되레 화를 내며 얼굴을 붉혔어요. 남편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너무 크게 만든다면서 오히려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이가 없어 더 이상 대화를 섞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시모에게 아이도 낳지 않을 거고 남편과도 더 이상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자 시모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저를 강하게 밀치며 시댁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다시는 시댁에 얼씬도 하지 말라면서 막말을 쏟아낸 뒤 현관문을 강하게 닫았는데 바로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저를 뒤따라와 제 차에 올라타려 하길래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남편이 뭘 잘못했는지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 친정집으로 차를 돌린 뒤 부모님께 그동안 참고 말하지 않았던 남편의 행동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놨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을 향해 골프채를 들어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남편은 분노한 아빠를 피해 도망 다니면서 자기가 왜 맞아야 하냐고 억울해하고 있었어요. 자네가 왜 맞아야 하는지 몰라서 물어? 내 딸 고생 안 시키겠다고 데려가 놓고 사계절 내내 남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택배 일 하는데 미안하지도 않나? 자네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거야? 고생하는 내 딸 앞에서 어떻게 주벌 뻗고 받아먹겠다는 말이 나와? 좋게 생각을 하려 해도 자네의 괘씸한 모습을 도저히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네. 오늘 다리 하나는 내 집에 놓고 가야 될 거야. 당장 일이 안 와? 앞으로 어떻게 할 텐가? 정말 내 딸이랑 이혼할 거야? 아빠, 그러다 사람 잡겠어요. 아, 그만 좀 해요. 내가 봤을 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 일 가지고 왜 일을 크게 만드세요? 아,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네.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까지 살면서 아빠가 저렇게까지 흥분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저 인간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으면 이렇게까지 하시겠냐고. 너는 부부일 가지고 동네 창피하게 집에까지 와야 되겠어? 힘들어서 잠깐 일 좀 쉬겠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건데. 너 혼자 벌어서도 충분히 생활 가능하면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였으면 이해해주고 넘어갔겠다. 몰아세운다고 달라지는 게 있니? 시간을 두고 잘 구슬려서 일자리 알아볼 수 있게 할 수도 있잖아. 아, 그래. 저 형 말이 다 맞네. 나도 평생 놀고 먹을 생각만 한 건 아니었다고. 회사 생활하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쉬고 싶은 것 뿐이었다고. 너는 몸으로 하는 택배 일이라 땀 흘리면서 스트레스를 풀잖아. 나는 사무실에만 처박혀 있어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버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일단 저 좀 믿고 기다려주세요. 오래 걸리지 않고 일자리 알아보겠습니다. 아, 제발 골프채 좀 내려놓으세요. 뭘 내려놔? 내 딸을 힘들게 하고 눈물까지 뽑아냈으면 다리 하나는 내놓을 각오를 해야지. 오죽 힘들었으면 내 집에 찾아왔겠나? 절대 가만두지 마요. 아, 엄마까지 왜 그래? 아, 제발 그만하라니까요. 좋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왜 계속 크게 만들려는 건데. 다리 하나 없어지면 뭐가 달라져요? 다리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제부가 너무 불쌍해서 더는 못 보겠네. 아빠, 당장 그 골프채 이리 줘요.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가 저 사람의 잘못을 묻고 있는데 왜 골프채를 뺏어 드는 건데? 저 인간 편을 들어주는 언니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았으니 내 입장에 대해서 당연히 이해를 못하겠지. 이러니 언니가 지금까지 결혼을 못하고 노처녀로 살고 있는 거라고. 친언니가 남편을 감싸는 행동에 많이 당황했어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이 모든 게 저로 인해 시작된 거라는 어이없는 말도 늘어놓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언니가 제가 아닌 남편을 감싸고 도는 말에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는지 당장 방으로 들어가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부모님이 언니와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틈을 타 남편이 집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날 부모님과 저는 편을 들어주지 않은 언니와 한바탕 싸우게 되었고, 언니는 제가 오버하는 거라면서 이해하지 못하더니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언니와의 사이는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아지게 되었고, 전륜까지 끊어낸다는 말까지 나와버렸는데도 언니는 제 입장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저희 가족에게도 분열이 생겼는데, 남편은 이런 상황을 정리해 주려고 하기보단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에 화가 나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고, 남편도 저와 사는 건 더러워서 못 살겠다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 생활 2년 만에 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남이 되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저에겐 부부 생활이 안 좋은 기억으로만 남아버려 2번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이혼한 지 벌써 7년이나 지났는데 언제까지 혼자 지낼 거니? 이제 택배 그만하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다른 일을 알아보는 건 어때? 한 번 실패했다고 언제까지 혼자 살 건데? 지켜보는 엄마 아빠도 생각해야지. 너희 언니는 그때 이후로 우리야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겠다더니 어디서 뭘 하면서 살고 있길래 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는지 정말 답답하다.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너라도 좋은 남자 만나 자리 잡으면 엄마가 마음이라도 편하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요즘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어서 살이 5kg나 빠져버려서 우울증까지 온 것 같다. 엄마, 전에도 말했잖아요. 남자 만날 생각 없다고. 그때 너무 크게 되어서 더 이상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냥 혼자 사는 게 속 편해요. 엄마는 7년 동안 묵묵히 일만 하는 제가 걱정이 됐는지 남자를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저는 이미 결혼 생각을 아예 접었어요.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과거의 아픈 기억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 문제로 언니와도 한바탕 싸우고 난 뒤 연락이 끊겨버렸기 때문에 누군가를 마음 편히 만날 수도 없었어요. 가족과 싸웠다고 천륜을 끊어낼 거라곤 정말 예상도 못했었죠. 누구나 생각의 차이는 있는 거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언니와도 다시 사이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잠적해버려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고 그렇게 언니와도 연락이 끊긴 채 살아간 지 7년의 시간이 지나가던 어느 날 택배가 마지막 한 집만 남아 서둘러 목적지에 도착해 물건을 가지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잠시 뒤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나온 한 어린아이가 저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집 안으로 들여놔 달라고 했다 하길래 꽤 무거운 물건이라 아이가 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집 안으로 들여다 놓은 뒤 밖으로 나가려는데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오게 된 충격적인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를 쳐다보고 있던 아이가 제 어릴 적 모습과 붕어빵처럼 닮아 보여 좀 놀라긴 했었는데 거실 벽에 붙어있는 커다란 액자를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와 아빠의 결혼 사진을 보게 됐는데 충격적이게도 사진 속의 인물은 언니와 전 남편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가 몇 살인지 물어봤는데 저를 바라보고 있던 아이가 6살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온몸이 굳어버린 채 액자 속의 사진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쨍그랑 소리와 함께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언니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없이 언니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유리컵이 깨지는 소리에 방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전 남편이 튀어나와 언니가 다친 곳은 없는지 몸 상태를 살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도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죠. 지금 너희들 내 옆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내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 걸 알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정말 둘이 나 몰래 결혼한 거야? 저기, 일단 언니 말 좀 들어봐. 전부 다 설명할게. 지금 상황만 봤을 땐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듣게 되면 이해가 될 거야. 그래. 이 사람과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고 만나게 된 거야. 법적으로 완전히 남이 되고 나서 만난 거라니까. 그럼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잖아. 너희 둘 다 미쳤니? 나랑 결혼했으면서 어떻게 우리 언니랑 결혼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보고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네가 지금 많이 놀랐고 충격받은 건 알지만 사람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너랑 이 사람이 이혼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어. 그냥 단순히 술 한잔 하려 했던 건데 나는 네가 이 사람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대화라도 좀 나눠보려고 부르게 됐던 건데 원래 사랑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잖아.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처음 너랑 인사 왔을 때부터 사람 참 괜찮아 보여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둘이 결혼식을 올렸는데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나랑은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는데 나는 그 말을 기회로 받아들였고 이혼을 하자마자 위로차 한두 번 만나다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던 거야. 내가 갑자기 사라졌던 이유도 너랑 부모님과 싸운 걸 핑계로 잠적하긴 했지만 이미 나는 이 사람과 만나는 동안 서로 떳떳지 않다 보니 인적이 드문 호텔에서 만나서 아이까지 임신을 했었어.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가족이 아닌 시부모님께 직접 찾아가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렸지. 내가 이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에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아이를 원했던 시어머니께선 적극적으로 결혼을 허락하셨고 나는 너 몰래 비밀리에 결혼식까지 올린 뒤 이 사람의 아이를 출산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었던 거야. 네 눈엔 부족하고 성이 안 차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내 눈엔 이 사람밖에 안 보였어.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나는 이 사람이 백수여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어차피 내가 일하나 이 사람이 일하나 비슷한 돈벌이고 아이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 보고 육아하라고 했어. 행복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당신과는 2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정리가 됐지만 지금 이 사람과는 벌써 7년의 시간을 함께 해왔어. 당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한테 잘해주고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을 정도로 부부 금실이 정말 좋아. 그렇게 금실 좋고 떳떳한데 왜 숨어 살아? 아예 대놓고 온 동네 다 떠들고 다녀. 동생 전 남편이랑 살림 차렸다고. 왜? 아빠 엄마가 이런 사실을 알면 쓰러지게 될까봐 그게 걱정돼서 나타나지 않았던 거니?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괜히 나 때문에 혈압 올라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그냥 이렇게 나는 원래 없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살면 좀 더 마음이 편하잖아. 아빠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엄마 아빠 혈압 올라 쓰러지는 꼴 볼 거야?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택배 일 하고 있구나? 재혼은 했고? 상태를 봐선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설마 지금까지 일만 하고 산 거야? 너한테 맞는 남자 찾아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내 걱정하기 전에 너희들부터 걱정하지 그래?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워 삶을지 고민 중이거든.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너는 결혼만 했지. 아이는 낳지도 않았잖아. 그러니 상관없는 거 아니야? 너는 너 인생 살면 되는 거고,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언니와 전 남편은 제 앞에서 엄청 당당했어요. 7년 만에 만난 언니가 전 남편과 가족들 몰래 결혼을 했고, 전 시부모님은 이미 이런 사실까지 전부 다 알면서 숨기고 있었다는 게 저에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었어요. 이런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는 방법이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복수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들어 아빠한테 전화를 하려는 순간 언니가 급하게 달려와 제 핸드폰을 뺏어 던져 버렸습니다. 그날 참고 참았던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가 언니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고, 저와 언니 사이를 뜯어 말리는 전 남편의 머리채까지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 쳐 버렸습니다. 언니는 조용히 돌아가라고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아무 말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전 남편은 집안에서 난리치지 말라며 저를 밖으로 내보내려 하길래 전 남편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손을 올려 버렸어요. 그러자 전 남편 또한 화가 났는지 저에게 손을 올리더라고요. 언니는 이미 애 아빠고 세월이 많이 지난 만큼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다면서 조용히 살고 있던 본인 가정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붉어진 얼굴로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네요. 그렇게 언니 집에서 한바탕 난리를 친 뒤 바닥에 떨어져 있던 핸드폰을 들고 집 밖으로 걸어 나와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쏟아내면서 이 사실을 전부 다 폭로하게 되었죠. 아빠는 말도 안 된다면서 제가 있는 위치를 알려달라 하길래 집 주소를 불러준 뒤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빠가 엄마와 함께 언니의 집에 도착했어요. 아빠는 현관문을 열 때까지 강하게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전 남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빠는 주먹을 쥐고 있던 손을 전 남편에게 날렸어요. 언니는 자기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7년 만에 만난 부모님께 당장 나가라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로 전 남편이 전 시부한테도 연락을 했는지 현관문을 급하게 열고 들어왔어요. 온 가족이 모두 모여있는 상황에서 좋은 대화는 오고 가지 않았고 험한 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전 시모가 조용히 잘 지내고 있던 가정에 불행을 만들었다며 저희 부모님이 본 앞에서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는 제가 시모에게 뺨을 맞자마자 눈이 돌아버려 시모의 양뺨에 번갈아 손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몸싸움이 시작이 되었죠. 저도 7년간 싸워왔던 분노를 그날 한꺼번에 모두 표출하게 되었고 부모님도 이 문제를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시모가 이런 상황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갑자기 혈압이 올랐는지 목덜미를 잡고 쓰러져 정신을 잃었어요. 전 남편은 시모에게 정신 차리라면서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려 전 남편은 시모를 급하게 차에 태워 시부와 함께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네요. 언니도 그 뒤를 따라가려 했는데 엄마가 막아서더니 언니의 팔을 잡곤 할 말은 끝내야 하지 않겠냐고 화를 냈습니다. 언니는 엄마를 뿌리친 뒤 급하게 전 남편의 뒤를 따르려 했는데 아빠가 언니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언니가 동생에게 상처를 주면 되겠냐고 화를 내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현관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언니는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난리를 치더니 아빠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언니가 거친 숨을 고르면서 저희 가족을 노려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언니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얼굴 안색이 바뀌더니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엄마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는 말에도 답을 하지 않은 채 아빠를 밀친 뒤 현관문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언니의 핸드폰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전화를 다시 받았는데 그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전 남편이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던 도중 사고가 나서 가족 3명 전부 위급한 상태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호 위반과 과속을 하다가 경찰이 붙었는데 마음이 급한 전 남편은 잠시 멈추라는 경찰의 말을 무시하다가 커브길에서 속도가 높아진 차를 제어하지 못해 뒷바퀴가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가드레일에 추돌하게 됐는데 뒤에 오던 트럭이 그대로 밀어버려 전 남편의 차량이 밑으로 깔려 들어가 버린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된 저희 가족 모두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전 남편은 식물인간이 되었고 시부는 현장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뇌출혈로 인해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니는 이런 상황이 저 때문에 일어난 걸로 몰아가고 있어요.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니가 전 남편과 저 몰래 7년간 함께 살아왔으면서 이런 사실을 숨겨서 문제가 커진 건데 이게 제 탓인가요? 지금 현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네요. 너무 절망적이고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러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잘못이라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언니가 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도 언니를 용서할 수 없네요. 아마 서로 평생 원망하면서 살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만 제 기억에서 그 인간들을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한 번뿐인 제 삶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 전혀 몰랐는데 저에게도 언젠간 좋은 일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택배 일하는 게 쉽진 않지만 땀 흘리며 일하는 시간만큼은 안 좋았던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어서 택배 일을 그만두지는 못할 것 같네요. 제 기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추워진 날씨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